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구합수입니다. 지금 이제 몇 강이 흘렀죠. 우리가 흘러다 보니까 어때요? 행정법 초반만 약간 헷갈릴 뿐이지 우리가 뭐예요? 자꾸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죠. 우리가 이제 법률 유보와 법률 위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우리 헌법재판소의 주의 결정으로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요사항 유보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꼭 점검해 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법 기준시가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의회가 직접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다 직접 중요사항 유보를 우리가 해놨다는 거. 자, 토지 초과 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 의무의 승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서 하위 법률에 백지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처세법 자체의 직접 규정이 되어야만 불가하고 토지 초과세법 제11조 2항의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우리 법률로 정한다. 모든 걸 그래요. 조세는 함부로 정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조세법률주의라는 거. 우리 조세는 국회를 통과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법률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 용어는 우리 세법의 주요 원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목도 함부로 정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지목 법정주의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배울 때 민법과 관련돼서 민법은 함부로 정할 수 없죠. 물건은 함부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물건 법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 법정의 의미가 뭐냐? 법정이라는 것은 법정은 법률 규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조세법률주의 혹은 임의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75조 취지에 위반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으로서 뭐예요? 한번 외워보시죠. 주요 상한 유보서를 취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요. 헌법재판소에 뭐 해당되냐는 주요사항 유보설 이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KBS 방송 수신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방송 수신료의 결정은 의회 유보에 해당되며 요거죠. 의회 유보에 해당하며 방송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의 결정을 배제한 채 체육관광부의 승인만으로 가능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65조 관련돼서 수신료 결정과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KBS 방송 수신료의 의회 유보에 해당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걸 이걸 해낸 판례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 요양기관이 지정 취소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백지 임한 것은 헌법상 임의법의 한계에 위반했다. 이거는 현재 1998년 5월 28일에 대표적인 판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는 어떤 판례,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하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법률 유보가 뭐고 법률 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국의 입법례는 어떤가? 우리가 독일 칼카르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어떤 판례냐? 바로 언제나 발전소 설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여기도 역시 우리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한 판례라는 거. 우리 판례에 대해서는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대표적인 독일 칼카르 결정 사건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하는 판례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짚어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의회유보와 행정유보라는 게 있어요. 자, 의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국회죠. 국회 업무, 국회 유보하는 거. 의회유보는 공동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의회 요 부분이죠. 우리 국군 파견과 관련돼서는 의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자, 이때의 동의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일 것을 더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률 형식이 단순한 의의 동의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자, 우리가 법률 유보, 그다음에 법률의 마찬가지 의의 유보 해놨다라는 것. 의의 유보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거예요. 행정 유보란 뭔가? 행정 유보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행정 유보란 행정의 일정 영역을 행정의 고유 영역으로 국회 등 다른 간이 관여할 수 없도록 행정권의 유보에 있다는 개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해석을 할 때 물리 해석 문자. 자, 물리 해석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리 해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라. 그러면 의회유보는 의의 유보가 있는 거다. 의회유보, 행정유보는 행정의 어떤 행정사항에 유보하는 것. 이게 바로 행정유보가 되겠고요. 그 의회유보와 행정유보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점검해놓고 우리 행정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법률의 유보, 법률 유보죠. 법률 유보에 관한 가불병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각각 관련돼서 자유의 요청에 따르면 행정이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근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법률의 근거를 여한다. 그래서 자, 월과 관련돼서 복지국가 인연과 평등 원칙의 근거를 두는 현대의 사회적 복지국가에서는 행정에 의해서 거부를 공평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한 권리로 보았으므로 그 배분을 합법하게 한 극부 행정의 작용에서도 극부 행정의 장애에서도 법적 기속에 요청된다. 요 부분이죠. 자, 병과 관련돼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근거를 두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것은 입법권의 정권에 속한다. 그러면 요 가벌병이 주장과 관련돼서 보죠. 1번. 자, 1번과 관련돼서 그 1번 법은 뭘 취하고 있느냐. 바로 이야기해서 법률의 근거. 요 침해라는 게 요게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뭐가 되죠? 자, 침해유보설이라는 거야. 침해유보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른 뭡니까? 어에 대해서는 거부가 키포인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거부 행정유보설을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어린애예요. 자, 병과 관련돼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권력적 행위라는 게 키워드죠. 그래서 권력행정유보설이라는 겁니다. 행정유보설이야. 유보설을 취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기초생활권에 대한 생계급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네. 자, 경영 의무자의 징집 명령 요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전염병자의 강제 검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예산안의 편성 지침의 수립 요거는 뭐예요? 요 병에 대해서 어느 것도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요 예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법률 유보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 문제를 받고 답은 무슨 소리다? 예, 침해 유보설. 얼에 대해서는 거부 행정 유보설, 병에 대해서는 권리 행정 유보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률의 유보의 가벌병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특별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의 수립. 요거는 뭐에 해당되므로 행정규칙에 해당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 구제죠, 구제. 어떤 구제제도를 강화할 건가? 이게 바로 구제제도의 강화로서 대표적인 이제 법에서 행정쟁성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파법이 있다는 걸 확인해두고, 자, 그러면 구제제도의 강화로서 우리나라는 법쟁정 원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행정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국민은 권리구제의 길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죠. 자, 행정상 손해정보제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쟁송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행정구제제도를 완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절차법이 있죠.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한층 진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제제도의 강화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걸, 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여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서 우리 국민의 구제, 권리구제에 대해서 구제제도를 더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제제도강으로서 이 두 개,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꼭 암기가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숙제해보죠. 자, 행정의 손해정보제도, 대표적으로 자,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서 국민의 어떤 권리구제에 대해서 더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법률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법률에 대한 행정 원리에 관한 설명좀 오는 것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진출 질문이 되고요. 요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는 것은 이렇게 나가야죠. 자, 첫 번째, 법률의의는 행정기관과 관련해서 법률 작용의 법률 종속성을 의미하며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정작용은 이 법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예요?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대해서 왜 틀렸느냐? 이걸 한번 보죠. 법률의 우기의 원칙이란 우의정, 법률의 우의의 원칙이란 법률이란 헌법, 행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 명령과 간섭법,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포함하여 행정규칙의 원칙적으로 이해 포함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규칙에 대해서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이해 포함한다. 여기가 나와있죠.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간섭법, 불문법을 포함한 모두 법규명령, 여기에 대해서 행정규칙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3번은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유보의 개념과 법률 우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지만 법률의 원칙에서는 법률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된다. 요 3번과 관련돼서는 뒤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요 전단이 바로 법률 유보가 아니라 법률 우위라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법률 우위가 아니라 법률 유보가 되겠어요. 그러면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적용에 적용되지만 법률 유보에 대해서 유보의 원칙에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법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X 뒤바뀌었다. 4번에 대해서 법률 유보의 원칙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으로서 간섭법의 판례법도 포함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여기죠.
자, 명령까지는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문법으로서 우리 간섭법과 판례법은 반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자주 빈출되는 문제므로서 영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률에 대한 행정의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또 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바로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법의 법원. 여기 법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 그러니까 행정법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법은 법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법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개설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법의 법원이 뭐냐, 행정법의 법원이 뭐냐, 민법, 행정법을 다루려면 뭐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민법 총칙이 기초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민법 총칙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대표적으로 뭘 우리가 잡아야죠? 바로 법률행위라는 걸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란 우리가 반드시 법률행위는 어사표시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란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법률행위가 행정법에 오면 무슨 행위로 바뀌죠? 대표적인 행정행위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법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첫 번째,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존재하겠죠. 자, 성문법은 헌법, 행정법의 최고 법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이 있으면 뭐가 있죠? 법률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법률 또는 명령과 같은 효력, 즉 조약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령과 관련돼서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조약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문법으로 행정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법의 인식 근거가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불문법으로서는 간섭법, 간행의 반복, 법적 확신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자,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를 쓰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삼수 플러스 삼수변에다가 여기에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삼수변에 흘러간다, 흘러갈 거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또 하천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천이 세 개가 있어요. 자, 물이 흘러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간다. 이게 대해서 일정 간행,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일종의 사실인 간섭이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인 간섭으로서 여기에서 법적 간행이 생기고 법적 항신이 생기면 이게 바로 간섭법이라는 거예요. 간섭법. 여기에 대해서 간섭법이 계속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문법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간섭이 쌓이면 법적 확신이 생겨서 그때 간섭법이 되고 간섭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표되어서 성문법으로 파생되는 원리가 확인된다는 거. 그럼 불문법과 관련돼서 간섭법은 간행의 반복으로서 법적의 확신이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법이라는 것은 판례의 반복으로서 일정한 법리들이 적용이 되겠죠. 자, 조리가 관련돼서 사물에 마땅한 이치, 왜 그 조리라고 그래요? 사물에 마땅한 이치를 조리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리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행정법의 법에 대해서 법의 존재 형식은 헌법, 법률, 그다음 조약, 그다음 명령, 그다음에 자치법규, 이런 성분법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섭법, 판례법, 조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률행위란 그러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법의 존재 형식 근거로서 우리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이 정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의 의의가 나오죠. 행정법의 법이란 행정의 조직이죠. 그 다음에 작용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법의 조건과 관련돼서 조직 작용이죠. 행정법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작용되는가. 이게 바로 행정법의 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성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나 불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간섭법, 그 다음에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라는 것은 사물에 마땅한 이치요 의미를 조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이걸 꼭 한번 개념을 인지해 두시고 3번과 관련돼서 이러한 법원에 대한 인정법에 대한 학설로서 협의설, 강의설, 그래서 강의설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행정사무 처리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문이 포함되는 강의설이 다수설 입장이라는 것 넓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4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설을 할 때 행정규칙, 즉 행정명령도 외부적 법규는 아니지만 행정법의 넓이에서 강의정법의 법원에 속한다라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넓게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 강의설이 즉 다수설이라는 것. 법원이란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 즉 법의 인식 근거를 뭐라고 한다.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거. 자, 법원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둘 거는 거기 아마 책자가 있으면 1번과 가로 4번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행정법의 성문법주의와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했죠. 자, 법을 우리가 명문화시키는 게 즉 성문법주의야. 행정법의 성문법주의라 하면 행정의 조직과 작은 구제에 관한 법 규정을 원칙적으로 성문의 형식으로 규율하여 한다는 원칙.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행정쟁송이라는 게 있죠. 쟁송법과 관련돼서 행정심판법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제도, 행정소송법이 있었죠. 소송과 관련된 게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 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법의 성령법의 성문법주의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제도로서 명문화되는 것. 그러면 명문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행정법의 성문법주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제에 관한 제도로서 앞으로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법의 권선주의, 성문법주의다. 자, 행정법의 법전화야. 법전화는 것은 법을 우리가 법이죠. 그러면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많은 개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통칙적 일반적 법정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발음 쭉 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행정법의 통일적 법전을 구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요거 의미가 있어요. 자, 행정법 그러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역사가 짧아 그에 관한 일반칙이 미확립이 됐다. 국가기능의 확대로 수많은 행정작용은 각기 특수한 전문성, 기술성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 대상의 유동성으로 인해 통일법전의 규율 대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법에 이제 앞으로 법정화가 돼야 되는데 통일적 법전을 구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 역사가 요 세 가지 측면에서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의 법전화 시켜야 된다는 거, 과제가 남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문법원으로서 대표적인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법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래서 맨 최상위 법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헌법이야. 모든 헌법은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법률이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나오고요. 법률과 관련돼서 법률이 나오면 그 옆에 뭐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이 나오겠죠. 시행령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규칙들이 우리가 제정이 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로 나눈다면, 또 나눈다면, 행정의 주체가 국가라면 이제 공법이 되고요. 공법. 자, 주체가 사인이라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법으로, 공사법으로 나눠지겠죠.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 법률이 있어. 이게 바로 근로복지법과 관련돼서, 또 노동사법과 관련돼서는 공법과 사법의 중간 법률, 중간법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 관련돼서 법전화의 문제에서 행정과 관련된 헌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은 국가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 행정의 작용, 행정의 구제, 그래서 조직, 작용, 구제 등 행정에 관한 근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행정법의 최고 법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과 관련돼서 세상이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이란 어예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한 법 형식,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행정법의 주요 법원에 해당된다는 것. 자, 오늘날에는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른 행정입법의 날로 증가하는 추세 날로 우리가 나가겠죠. 왜? 바로 공공복리라는 국민의 복지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더라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긴급 명령 등도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문법원과 관련돼서 세상에는 헌법 밑에 뭐가 있다? 법률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 또 살펴보죠. 조약 및 국제법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6조 1항의 규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헌법 6조 상의 근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의미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은 조약의 경우는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요 2번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에 적용하기 앞될 때 입법은 결론 불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조약 및 국제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국내법에서 조약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지만 특히 특허법 26조와 관련돼서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리, 그래서 이제 상위법,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리,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법과 특별법이 상충하는 경우는 특별법이 우선하겠죠. 그러면 항상 그래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싸우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된다는 거. 국내의 신법으로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폐지 또는 변경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본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문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헌법, 법률, 조약, 자치법규와 관련돼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